안녕하세요. 홍수탁입니다. 5월 19일 금요일 주간 마감 형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이번 주에 있었던 좀 내용을 좀 정리하면서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미국 부채 한도 합의 이 내용이 가장 좀 중요하기는 하죠. 어제 이제 미국에서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이 좀 나오면서 나스닥이 굉장히 강세로 돌아섰고,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이상 상승을 하면서 대표적으로 이제 엔비디아가 될 수가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강세로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부채한도 합의 관련해 가지고 또 다른 좀 이렇게 뉴스 내용이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쨌든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이 원하는 게 있고 이쪽이 원하는 게 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좀 합의를 할 때 재정 지출이 조금 조정이 좀 될 수도 있는데, 그로 인해서 IRA 업종 관련된 좀 변동성이 좀 나올 수도 있으니까는 좀 주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뉴스를 지금 이따가 한번 좀 보면서 한 번씩 체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국내 장시 같은 경우는 순환매였습니다. 순환매.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 기반이 된 자동차 부품주가 지난주부터 조금 길게 상승을 해줬죠. 그래서 역시 실적이 깡패고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 그리고 2차 실적 기반이 된 게 엔터죠. 펀더멘탈도 좀 있고 실적도 되는 엔터. 그 다음에 OLED 반도체 이런 식으로 좀 넘어오는데, 얘네들은 실적은 안 좋아요. 안 좋은데 당장의 어떤 이슈라든지 펀더멘탈 앞으로 이제 좋아진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이렇게 강하게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일이기도 하고 반도체가 꽤 강하게 좀 올라온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장중에 제가 댓글로 이제 이 정도면 만족해가지고 정리하고 이제 간다라는 내용이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200, 코스닥 150 관련해가지고 편출입 종목들이 생겼어요. 그 종목들을 좀 체크할 필요가 좀 있는데, 요걸 다 보지는 못하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나가는 애들이 동원하고 화승 엔터프라이즈가 됩니다. 대신에 들어오는 애들이 금양하고 코스모 화학이 좀 돼요. 들어온 애들이 이제 뭐가 좀 문제냐면은, 물론 얘네들이 지금 실적도 좋고, 주가의 펀더멘탈이 굉장히 좀 강하면은, 패시브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더 상승이 가능해요. 근데 지금은 다른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죠. 코스피 200하고 150 같은 경우 공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약점이 보이면은 얘네들 공매도가 좀 많이 드러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돼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들어오는 애들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최근에 좀 실적이 이번에 1분기 실적이 괜찮거나 그리고 앞으로 펀더멘탈이 좀 좋은 애들은 최근에 공매도 때문에 못 올랐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종목을 하나 정도, 두 개 정도는 선별해 놓을 필요가 좀 있다는 거죠. 대신에 얘네들은 또 마찬가지로 좀 조심할 필요가 좀 있어요. 특히 어반 리튬 이런 거 실적 안 나오잖아요. 물론 앞으로의 어떤 펀더멘털은 좋을지는 모르나 공격당하기 딱 좋은 그런 구조를 좀 가지고 있어요. 루트로닉 얘는 실적이 좀 있고, 미래나노텍, 포스코 엠텍, 레인보우, 윤성 FNC 뭐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공격당할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최근에 다 이슈가 있었던 애들이에요. 한국정보통신, 그 애플페이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자, 뉴스를 좀 잠깐 지금 보기 전에 미국 시장 차트를 오랜만에 좀 잠깐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나스닥 그 차트인데, 지난번에 옛날에 한번 한 12,000 포인트에서 잠깐 좀 봤다가 오랜만에 지금 보고 있죠. 부채 한도 협상 그 이슈를 타고 어제 좀 급격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12,655 정도가 지금 되거든요. 여기를 뭐 돌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좀 있는데, 위로 기본적으로 이제 13,000 포인트도 열려 있죠. 그래서 이러한 뭐 뉴스에서 이야기할 때 부채 한도 협상이 해결이 되면 증시 막 날아갈 것처럼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켜봐야 한다. 선반영되고 있으니까. 선반영되고 있으니까는 그 뉴스가 나왔는데 그 다음날 하루 이틀 정도까지도 추가적으로 움직임 잘 관찰하면서 그게 피크아웃이 될 수도 있어서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지금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니케이를 잠깐 좀 봐야 돼요. 니케이가 이 코스닥 우리 연 초반에 지금 올라가는 것처럼 지금 이 기울기가 이 장난 아니죠. 이렇게 뭐 로켓포 쏘는 것도 아니고, 어제 잠깐 말씀을 좀 드렸죠. 한국에서 돈 빠져나가고 대만에서 돈 빠져나가고 중국에서 돈 빠져나가고, 이게 지금 일본 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일본 시장이 좋아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정치적인 지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게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일본이 굉장히 좀 강하고 엔화도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약세로 좀 진행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정치적인 부분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일단 확인만 나쁠 건 없으니까 아시아 쪽으로 돈이 돌고 도니까 나중에 또 이제 그 돈이 뭐 중국으로 가겠습니까? 대만으로 가겠습니까? 우리도 대한민국도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을 거니까 좀 체크해 가면서 좀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그림 그런 부분들을 좀 봤고 뉴스를 하나 보도록 할게요. 뉴스를 뭐 부채합의, IRA 뭐 이런 식으로 치면은 뭐 긍정적인 내용도 이렇게 뭐 있잖아요. 뭐 그런 거는 이제 하나씩 한번 좀 보시면 되고 요 뉴스들 이데일리에서 좀 나왔던 뭐 그런 내용인데 요런 식으로 타이틀을 좀 가지고 있고 미래에셋 뭐 증권 보고서에서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너무 근거 없는 얘기 같지는 않고 여기 앞에서 뭐 나갔던 애들 같은 경우는 조금 다 놔두고 결론은 한 여기서부터 이제 보면 좀 될 것 같아요. 여기 연구원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바이든하고 메카시하고 이제 발언을 통해서 이제 상향 뭐 조정에는 뭐 이견은 없지만은 행정부 예산의 지출 축소가 주요 대상이라는 점이죠. 거기에서 이 내년 예산안에서 이제 뭐 삭감 주장하고 뭐 내용도 여러 가지도 있지만은 공화당이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서 전기차 보조금,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 세액 공제 폐기, 그 다음에 건강보험 지원 강화 조건 등을 주장했다 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저에 전기차 관련해 가지고 2차 전지 조금 원래 지금 이만큼 됐는데 한 요만큼 줄어들면은 이거 가지고 또 공격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 신재생 에너지 이거는 폐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얘네들도 이제 뭐 태양광이라든지 최근에 그렇게 힘이 없던 이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랬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부분이 있으니까는 어쨌든 준비는 좀 알고 있어야 되니까 대신에 이 건강보험 지원 조건 강화라는 거는 헬스케어잖아요. 바이오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뭐 좋게 보려고 해가지고 이런 것만 눈에 들어오는지 모르겠는데 바이오 관련된 애들이 이제 좀 5월달 말이나 6월달에 좀 힘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일단은 지켜보면 되니까 뭐 다음 주 내로 내용이 좀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시 이제 국내 증시로 좀 돌아가서 오늘 뭐 투자 뭐 동향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보시는 바와 이렇게 뭐 이렇게 거의 뭐 코스피 위주 그다음에 선물 위주로 이제 끌어올렸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시장 종합을 참 자세히 보시면은 종합은 얼마 올라오지 않았는데 IT 관련 애들 IT가 2.5%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오랜만에 지금 시원한 상승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계속해서 끌고 가시는 것보다도 한 번은 정리하고 이렇게 가자고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뭐 그래서 요거 한번 확인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또 이제 하나 더 확인할 게 좀 있는데 우리 그 시장의 자금 동향이에요. 엊그제 돈이 이렇게 막 좀 이렇게 들어오는가 싶었는데 한국 시장 돈이 잘 안 들어와요. 막 2조 뭐 이게 지금 10억이니까 10억, 100억, 1000억 조거든요. 2조가 뭐 3일 전에 좀 들어왔다가 다시 나갔다가 또 나가고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지금 48조 지금 예탁금이 좀 있어요. 좀 부족하다는 거죠. 지금 이게 증시가 올라가려 그러면은 일단 예탁금이 싹싹싹싹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들어올리는 그런 맛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줄어들어. 이게 줄어드는데 좀 증시의 추가적인 대상승을 좀 기대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거죠. 물론 데이터가 17일 거니까 이틀 전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어제하고 오늘하고는 또 체크를 다음 주에 해봐야 되지만은 이게 줄어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지금 신용융자는 지속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오늘까지의 상승을 좀 봤을 때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2차 전지 계속 빼는 거예요. 2차 전지. 어,
LG 엔솔, 삼성 SDI, 포스코, 에코프로 당연한 거고, 거기서 말고는 지금 빠질 데가 없잖아요. 계속 여기서만 지금 빼고 있는 그러한 증시의 모습을 지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예탁금을 좀 돌려줘야지, 예탁금을 좀 이렇게 유심히 이렇게 보는 이유이기도 하죠. 거기까지가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한국 증시의 그런 방향, 분위기 좀 될 것 같고, 자, 오늘 올라갔던 애들 지금 잠깐 좀 체크를 좀 해보면서 좀 살살 지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 갔던 종목들 일단 보도록 하면요. 서울 바이오시스, 인디에프, 테라사이언스, 미래반도체, AD칩스, 소록스가 있어요. 여기에서 서울 바이오시스 LED잖아요. 오늘도 서울 반도체가 변동폭이 굉장히 지금 컸습니다. 이런 종목, 그러니까 단타 하시는 분들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이제 되고, 그 다음에 인디에포하고 테라사이언스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엮여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 정체를 잘 모르겠어요. 테라사이언스. 어떤 뭐 그런 식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미래반도체, AD칩스 반도체고, 소록스는 다른 이슈가 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볼 거는 저는, 일단은 이 LED 관련해더라고. 반도체. 특히 이제 미래 반도체 그 정도까지 좀 보면 되지 않나. 서울바이오 밑에서 처음으로 오랜만에 올라왔기 때문에 얘를 뭐 내일 당장 매매하거나 그럴 생각은 별로 없어요. 근데 LED 관련해 가지고 지금 종목이 서울반도체밖에 없었는데 서울반도체밖에 없었는데 제까지 움직이니까는 같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제는 굉장히 변동폭이 컸지만 오늘은 다시 양봉으로 돌려줬기 때문에 서울반도체 다음 주에도 계속적으로 지켜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요 종목은 뭐 이제 단기 장중에 매매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 어떤 역량이 조금 많이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움직이는 거 보면은 오전에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는 오전에만 하시고 오후에는 좀 지켜보셔라. 지켜보시고 난 다음에 또 그 다음날 오전에만 하고 그 다음날 또 지켜보고 그런 식으로 지금 체크를 좀 하면 좀 될 것 같고, 나머지 이제 그 반도체 중에서 미래반도체가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강하게 물량 다 소화하면서 상한가를 갔다. 아침에 상한가, 중국 시장 열리기 전에 이렇게 상한가 갔던 종목은 꽤 강하기 때문에 이게 좀 이렇게 관심 탑픽으로 좀 보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른 종목보다도 지금은 이러한 그 저항대 돌파 신고가 내준 건 아니고 아직까지 그래도 밴드 구간이 좀 남아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한 여기 32,000원이나 35,000원 사이 요 구간까지도 충분히 이렇게 올릴 수 있어서 아직은 먹을 자리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 반도체를 조금 다음 주에 이슈가 끝나기 전까지 이렇게 보면 좀 될 것 같아요. 얘는 또 신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신규 종목들이 이렇게 좀 움직이는 게 좀 강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고 1차적으로는 여기 3만원, 당연히 3만원입니다. 29,000원에다 3만원 돌파할 때 약간의 조금 그런 좀 저항이 좀 있을 겁니다. 여기를 얼마만큼 잘 돌파하나, 아니면 월요일날 여기 갭으로 시작할 수도 있어요. 갭으로 이렇게 높게 시작을 하면은 그거는 건드리지 말고 일단은 지켜봤다가 내려와서 돌려주는 그 타임, 그거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반도체까지 봤고, 오늘 이제 갔었던 전체적인 종목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서울반도체, 대모, 자이글, 동진세미캠, 엑스게이트가 있어요. 엑스게이트는 지금 상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오늘 지금 시세를 내줬거든요. 근데 엑스게이트는 얘도 신규주란 말이죠. 얘도 신규주고 오늘 움직임이 굉장히 힘이 강했습니다. 오전에 10시 이전에 이때의 흐름 시간이 굉장히 좀 강했기 때문에 내일, 그러니까 월요일이죠. 월요일에도 좀 이렇게 유심히 지켜보세요. 다른 사람들 다 반도체나 그런 거 쳐다보고 있을 때 얘가 다시 또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흐름을 좀 내줄 수 있기 때문에 엑스게이트가 오전에 힘도 좋고 움직임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좀 혹시라도 지금 눌려가지고 오늘처럼 이렇게 눌려가지고 지지받고 있다가 갑자기 호가창에 그 변화가 좀 생겨주면은 단기 매매 충분히 가능한 그런 종목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엑스게이트. 그리고 삼성전자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어마어마한 수급으로 인해서 오늘 얼마 들어왔더라? 5천억이 들어왔습니다. 5천억. 외국인들이 그냥 뭐 쓸어 담았는데, 물론 지금은 당장의 수급은 좋아요. 좋은데, 일단은 위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항선이 좀 됐으니까, 68,800원입니다. 68,800원 정도. 지금도 혹시라도 월요일날 어떤, 합의안,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달라지긴 할 텐데, 너무 넉넉고 있을 때는 아니고, 오랜만에 좀 올라왔기 때문에 6만원, 뭐 7만원까지 볼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서서히 조금씩 줄여놨다가 좀 더 다시 이제 하락을 하면 다시 모아가고 그런 구간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볼리저 밴드를 이제 벗어났기 때문에 여기에서 안 들어오고 볼리저 밴드 사이에 안 들어오고 이거를 딛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초강세로 가거든요. 근데 아직은 삼성전자가 그런 어떤 탑이나 그럴 시기는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게 되려고 하면은 완전히 지금 뭐 실적 기반으로 이렇게 움직일 때나 그렇게 초강세로 움직이고 이렇게 일시적으로 좀 벗어났을 때는 그 다음에 물량 소화하고 난 다음에 다시 밴드 구간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높다.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하이닉스 95,000원 어떻게 넘나 그렇게 봤는데 그냥 갭으로 뛰어넘고 오늘도 4%까지도 올라가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1차 저항선 2차겠죠. 1차 저항선이 여기였으니까는 98,700원 정도 보고 있어요. 근데 오늘 상승 많이 했기 때문에 상승하고 나면은 그 다음날 좀 쉬고 가는 그런 구간이 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이제는 그래도 추세의 어떤 이런 부분들은 벗어났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올라가고 나서 다시 내려오는 구간이 있을 때 그때가 포인트가 되는 거지 추격 매수를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는 조금은 좀 참았다가 좀 보는 게 좀 낫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처음에 여기 벗어날 때 그때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요 때가 중요하고 어떤 움직임이 나올 때가 이제 나올지 이제 좀 기다렸는데 꽤 강하게 움직였죠.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도 어쨌든 뭐 마지막까지 꼭대기까지 이제 먹으려고 하는 건 욕심이고 조금이라도 이제 수익 보면은 그걸로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미 반도체가 있죠. 반도체가 굉장히 많아요. 반도체가 올라간다면 본다는 게 한미 반도체, 하나마이크론, 두산 테스나 정도가 되잖아요. 거기에서 얘가 이 4월달 올라오기 전에 이렇게 박스 구간 만들어 간다면 밀리지 않고 나서 좀 조정을 받고 있다가 요번에 이제 이슈 받고 난 다음에 확 올라왔습니다. 일단은 1차 상승 조정 2차 상승의 어떤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오늘도 20% 넘었잖아요. 금요일이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오버나이트 할 그런 메리트가 별로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일단은 뭐 강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거래량도 가장 많이 터졌고 오늘 거래량 터진 게 6천억이 터졌습니다. 6천억. 예전에도 이제 터지고 난 다음에 하루 이틀 정도 여기 터지고 난 다음에 하루 이틀 정도 상승이 있었어요. 그런 거 좀 참고해 주시고 위에서는 단기 매매만 진행을 좀 하고 나중에 여기서 이제 이평선 끌어올라 가지고 만났을 때 다시 판단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할게요. LED나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단기 이슈로 좀 올라왔기 때문에 실적 기반이 좀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이제 우리가 확인했다시피 미국에서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끝나면서 IRA 법안이 어떻게 이제 세부 진행이 될지 그거 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확인하고 지금 뭐 오버나이트를 하시던지 끌고 가시던지 그런 부분들이 좀 결정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서울 반도체 아까 전에 봤고 그 다음에 데모 재건 관련돼 가지고 어저께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초반에는 좀 밀렸죠. 데모 하지만은 장 막판에 이렇게 들어 올린다고 하는 거는 얘네들도 어느 정도 기대감이 좀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규모로 뭐 MOU 체결했다는 금액이
적지 않고 아직 정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할지는 모르지만은 얘네들이 그냥 쉽게 죽을 생각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현재 구간은 어쨌든 이런 변동성 구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목숨 거시는 거는 좀 자제를 하시고, 좀 눌렸을 때나 눌렸을 때 이제 그렇게 보도록 할게요. 데모 페인, 그 다음에 현대 인프라 안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런 애들, 현대 에버다임, 얘네들도 종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지금 체크하는 종목들 말고 어떤 게 튀어나올지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건설기계나 아니면은 뭐 중공업, 장비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체크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간상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이글을 좀 잠깐 지금 보기는 할 텐데, 자이글이 어제 요거 좀 조심하자, 요런 식으로 패턴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자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요런 식으로 좀 마감을 좀 해줬어요. 물론 양봉으로 끝나기는 했습니다. 근데 현재 자리에서 거래량이 너무 많이 터졌다. 거래량이 좀 너무 많이 터졌기 때문에 제가 장중에 댓글로 저는 뭐 그게 뭐 유도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린 건데, 한 22,000원, 23,000원 그 라인이었을 거예요. 요 뭐 아침에 여기서 이제 뭐 따라 들어가가지고 이제 3, 4% 이제 먹고 나서 이제 그만둔 건데, 여기에서 이제 기대하는 거는 사실 상한가를 가야 돼요. 얘가 상한가를 가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을 좀 보이지 못한다고 하는 거는 오후에 굉장히 부담이 좀 되는 거죠. 그런 거, 이게 어떻게 떨어지지 안 떨어지지는 모르는데 부담이 되니까 금요일이고 하고 나서 하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정리를 하고 나서 종가의 예를 확인한다라는 의미였어요. 그리고 자이글이 사실 뭐 불판회사 다 아시잖아요. 이제 그런 회사인데 사실 얘가 지금 돈이 없거든요. 뭐 유상증자나 아니면 증자를 통해 가지고 미국에다 배터리 공장 설립해 가지고 이제 그렇게 나간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배터리 관련된 그런 사업이 그런 몇백억으로 해가지고 쉽게 도달할 수 있었으면은 누가 안 하고 싶겠습니까? 단지 우리는 트레이닝 하는, 트레이너, 뭐 이렇게 하는, 뭐 이렇게 뭐 매매하는 사람들로서 이렇게 봤을 때, 이제 먹을 자리 있으면 들어갔다가, 조금 애매하면은 빠지고 나서 다시 이제 본다라는 생각으로 좀 보는 거죠. 좀 말이 좀 길어졌는데, 자익을 한마디로 단기로 보고, 정리했다. 그렇게 결론 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EV 첨단 소재. 얘랑 비슷하게 보는 게 이제 EV 첨단 소재죠.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건데, 지금 자리에서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굳이 이 자리에서 이제 매매를 해가지고 잡아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2차전지 관련된 애들이 흘러내리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56만원 지켜주지 못하면 조금 그런 모습이 좀 나오죠. 56만원. 여기를 이제 오전에 이제 강하게 이제 흘러내리기 시작을 했는데, 장 막판에도 꽤 많은 물량이 좀 나왔습니다. 매도 리포트가 한 번 더 나왔습니다. 매도 리포트가 한 번 더 나왔는데, 지금에서는 좀 지켜본다. 추매할 생각 없고, 여기를 어떻게 지지를 해줄지 보고 난 다음에 5월 말이나 다시 한번 그렇게 그 시간상으로 타이밍 보면서 이렇게 좀 지켜보도록 할게요. 에코프로비엔도 마찬가지고. 자, 마지막으로 셀트리온. 셀트리온이 어제까지만 해도 요거 요 포인트 떴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이렇게 뜨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여놓을 수도 있고, 여기에서 그 다음날 또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날 이런 식으로 붙여가지고 하루에 막 1, 2% 이렇게 올려가지고 어느 순간에 요 위에 있잖아 18만원 이렇게 갖다 붙이는 모습이 좀 나올 수가 좀 있어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올라갔을 때 따라가야지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18만원에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지 말고 여기에서 혹시라도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좀 눌렸을 때 조금이라도 눌려준다면은 그때 일단 승부를 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5월 말까지 그런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얘가 선반영 못하고 이제 흘러내린다?
그러면은 약간 좀 느낌이 이상한데 그때 정리하고, 근데 분위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분위기라고 하면은 좀 지켜보는 거죠. 어, 매매를 하는데 너무 리스크 하나도 없이 가려고 하면은 그것도 약간 좀 저거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종목이 이제 이벤트가 큰 게 다가왔을 때라고 하면은 승부를 볼 때가 좀 온 거죠. 셀트리온은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제약이 먼저 강하게 움직이고 난 다음에 죽여놓고 한 2주 동안에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오늘 굉장히 좀 이렇게 부산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때가 21선을 지금 돌파를 좀 해주면서 그냥 옆으로 횡보만 해도 지금 돌파해서 좀 올라가잖아요. 1차적으로 이런 모습이 좀 나와줬고, 다음 주 혹시 얘가 9만원까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사람들이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 매매 좀 많이 하기 때문에 분위기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1차는 9만원, 9만원 정도가 지금 될 거고, 저는 일단 평단가가 한 요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한 87,000원 정도가 되는데, 요거는 뭐 제가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 예전에 그 마민이 매매해가지고 다 손절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다시 해가지고 여기서 더 많이 상승을 해줘야 되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체크가 지금 되어 있는 거고, 이러한 지금 흐름으로 좀 가고 있다.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가 먼저 치고 나갈지는 몰라요. 하루 올라갔다가 내렸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지금 JP 모건에서 하루 들어갔다가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장난치고 있는데 크게 의미 없다는 거. 크게 의미 없다는 거. 그거 가지고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제 나가실 분은 그냥 나가시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형 구간에서는 여기가 지금 하락하면은 좀 이렇게 무서울 수도 있지만은 일단은 진입해서 지금 버티고 있다가 향후의 움직임을 체크해 가면서 매매하시는 게 낫다. 바이오 같은 경우, 특히 헬스케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따라잡기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좀 길어지기는 했는데, 셀트리온이 이제 그 이벤트 관련해가지고 5월 30일입니다. 5월 30일 정도가 좀 될 텐데, 다음 주 매매, 요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좀 미리 움직이는 경우도 좀 있어서, 다음 주가 좀 이렇게 중요한 그런 기간이 좀 되니까, 일단은 주말에는 잘 쉬시고, 다음 주에 좀 뵙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